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1.02% 빠져서 2662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.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. 뭐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. 보면 EPS 0.68 나왔고요. 포캐스트가 2.64였습니다. 레버뉴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. 매출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가 나왔어요. 사실은 300억 달러가 나오면 뭐 그래도 워낙 서프라이즈 하니까 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억 달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애프터장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거의 마이너스 7%가 더 빠졌습니다. 뭐 근데 이거는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가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뭐 미국장 보시면 엔비디아가 뭐 애프터장 빠진 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는 한데요. 그래도 이제 나스닥이 경계감으로 1%가 넘게 빠졌고요. 다우가 확실히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. 0.4% 정도 다우는 이렇게 빠졌습니다. 주요 종목 보시면 대체적으로 빅테크들이 다 대체적으로 빠졌고요. 그나마 조금 강했던 섹터는 역시 금융 이런 쪽이 그래도 좀 플러스가 났고요.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조금 강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확실히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좀 성격이 바뀔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보이고 있죠. 벌써 금융 쪽이나 헬스케어 섹터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. 어, 이런 테크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금리가 낮아지면 테크 쪽이 나쁠 건 없는데요. 근데 그동안 이제 테크 쪽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 다른 섹터가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테크 쪽이 워낙 성장이 높고 그리고 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테크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테크 쪽에 좀 쏠렸던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나 이런 금융 쪽 이런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국내 증시가 항상 뭐 문제죠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좀 엔비디아 실적 우려 때문에 선반영이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참 뭐 약한 증시는 뭐 끝까지 약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. 코스피가 어쨌든 1%가 넘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3% 빠졌고요. SK하이닉스는 5%가 넘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9%가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쪽들이 완전히 거의 뭐 초토화가 됐습니다. 특히 보면 뭐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또 빠지고 있어요. 네. 사실 어제 보면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 공시를 했죠.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좀 대비가 됩니다. 삼성이랑 지금 SK는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참 우리나라 대표 지금 기업들인데 삼성 SK가 지금 이 모양이니 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좋을 리가 없겠죠. 그래서 밸류 공시를 그나마 발표를 한 현대차는 보합 수준으로 선방을 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특이한 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가 워낙 뭐 바닥권이었는데 조금 며칠 반등하면서 혹시 이게 조금 흐름이 바뀌나 싶었는데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제 어느덧 39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4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
그 2차 전지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. 그리고 사실 원료가 되는 이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턴을 하면 상당히 실적 같은 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기대는 되는데, 저는 상당히 좀 빨랐다고 보는데, 확실히 네, 주식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2차전지 쪽이 특히 이렇게 셀 업체들, 완성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죠. 이런 데들이 좀 빨리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5.6% 이렇게 오르면서 네, 확실히 지금 셋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 괜찮은 섹터는 역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쪽, 그리고 또 밸류업, 이런 주주환원 잘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. 유한양행을 보시면 오늘 뭐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지금 뭐 빠져 있기는 한데,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되돌렸죠. 그래도 어쨌든 오늘 뭐 사상체육가 다시 또 경신을 했고요. 14만 5,500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어,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렉나자 이번 신약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판매가 될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뭐 병역요법인데 만약에 단독으로도 이렇게 또 승인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보면 네,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사상초가 경신을 했습니다. 96,500원까지 갔고요. 근데 또 뭐 메리츠 증권도 좀 아쉽게 사상초가 경신을 하고서 좀 상승폭은 많이 되돌린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도 뭐 메리츠 금융주주 워낙 뭐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 잘 하고 있어서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가고 있고요. 뭐 조만간 10만 원대 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식이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, 특히 이런 좀 주주 환원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잘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도 1.2% 이렇게 오르면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이런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할 거로 보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, 이런 주식들은 그래도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네, 어쨌든 뭐 코스피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. 보면 결국에는 저번에 이제 폭락을 제대로 회복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정부에서도 진짜 좀 획기적인 이런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죽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뭐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. 네.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죽어 있는 나라가 과연 뭐 잘 될 수 있을까? 그런 의문이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좀 잘 그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